자, 두산 로보틱스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추가 편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산 로보틱스 쪽의 기준도 일단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편입의 기준을 계속 설정해 오던 쪽이에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의 이 흐름 자체에 거래가 수반된다면 신고가 기준 설정 범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뭐 녹화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렸고 단기 5%로 비중을 늘려드렸고 지금 현재 3%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 5% 기준에 추가 1% 들어가서 4%를 채웁니다. 그리고 신규 편입자의 기준에 2% 편입을 해서 설정하는 걸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앞에 사상 최대치 고점 67,600원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손절이나 차익 실현 범위는 추후 설정으로 대처를 합니다. 61,100원의 이식거래를 고점, 바로 직전 고점이죠. 넘겼어요. 갭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62,500원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일찍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혼자 해서 잘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뭐 좋죠. 긍정적인 장에서. 근데 긍정적인 장에서는 수익이 나니까 이제 과금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시고 함께 움직이시고, 좀 장이 어려워지면 내가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비슷한데 뭐 매수에 나가다가도 뭐 꺾여지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다르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지금 막 아니죠. 어제 그제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오늘 기준에서도 개장 초, 개장 전 뭐 이런 기준에 동시효과 거래 물량이 20만 주가 순환됐기 때문에 거기서 양봉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 찍고 돌리는 시초가 기준에서 편입 설정이 잡힌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10만 3천 원 또 10만 4,800원까지 마찬가지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이제 가장 우선순위 잡고 있는 게 이제 하이닉스죠. 그 하이닉스를 오늘 1순위로 매수를 사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등락 범위에서 편입 설정을 잡는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이닉스도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력주의 설정 범위가 잡히면 그 다음 범위의 변동성 종목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IT에서는 오늘 이 친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 충분히 오늘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다만 거래가 지금 제한적이어서 그 부분만 좀 차분하게 놓고 보시면 무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쪽의 매수의 신호를 62,500원에 잡아드렸고, 출렁거리면서 이제 고자락에서 설정 범위가 잡혔고,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문자 방금 보니까 또 치고 올라갔네, 이거 어떻게 하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막 4조를 넘기고 있는 종목이고, 이왕이면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개인 선호 창고의 키움증권 창고에서의 흐름이 어때요? 일단 어찌됐든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는 모양새.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일부 있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가겠습니다. 거래량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거래량의 70%도 설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거래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600만 주를 기준 거래량으로 잡아드렸어요. 지금 모니터링 하시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개장 초부터 잘라 놓으세요. 장 끝나고 자르려면은 한참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잘라 놓으셔서 기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거래량 잡아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변동거래량 그렇게 하시고, 종목별로
어제도 분명히 두산 로보틱스가 녹화가 됐고 캡처본이 나와 있어요. 폴더 만들어서 분명히 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21일자 폴더가 있는데 요거는 왜 안 넣었죠? 일부러 안 넣었나요? 날짜가 없어서 언제 건가 해서 못 넣었나? 하여간에 저런 부분도 같이 그냥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작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가 부분을 창고 동량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차트 부분들 놓고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시 고점을 넘기면 추가 편입으로 또 문자 또 나갑니다. 세 번째 문자 나가는 거 시되겠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다시 또 문자 나갑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현재가 자를 때의 기준에 당연히 63,500원 정도 기준에서 편입 설정이 되실 수 있는 위치,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위치란 말이죠. 목표 주가 당연히 높여야 되겠죠. 상향이죠. 얼마? 7만 원이죠. 거래가 터진 쪽에 집중해서의 대처를 그랬죠. 아, 나 뭐 윤정수 때문에 종목 다 물려 있고 뭐 종목이 해소가 되면 뭐 그때 어떻게 해보고, 왜 그렇게 해요? 지금 장에 지금 장에 맞는 종목군들로 이 좋은 장에 지수가 이렇게 훌륭한 장에 0.4% 밀려서 힘들어요? 그런 힘든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런 장에 우리가 정신 바짝 챙겨서 수익 범위 잡아내고 해야지. 뭐 몇몇 한두 명 때문에 방한 분위기가 다 남 탓이요 이런 분위기가 돼버려서 아유 내가 혼자 해도 되겠지. 절대. 오늘의 이 종목군의 변동성 매매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IT에 대한 대처가 우리가 어떻게 기준이 잡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63,500원에 편입 설정을 잡습니다. 편입 설정 기준 잡아서 대처하면 되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라 그랬어요? 104,800원 넘기면 편입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넘겼잖아요. 벌써 이미 105,800원 찍잖아요. 라이브 방송은 벌써 1% 위쪽에서 밑에서 사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은 10% 밑, 1% 밑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비중 많이 실어가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벌써 이제 문자 나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난 모르겠어요. 105,000원에 또 문자를 내보낼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목표 주가 상향이에요. 115,000원으로 설정을 잡을 겁니다. 아니 어떤 게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어떤 게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거나 듣는 분들은 지금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문자를 안 보내면 또 문자 안 보냈는데 왜 종목에 대한 AS 올리냐 이렇게 되는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이 종목은. 결론은 이틀 교육을 해드렸고 오늘은 아예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리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62,500원, 63,500원, 또 6만 원 이하 어제 기준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부 문자 잘라서 다 뿌려주세요. 같이 긴장 바짝들 하시고 존재의 이유를 찾아봅시다. 같이 작업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존재의 이유를. 결론적으로 요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형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에서 뒷받침돼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에코와이 어제 비이성적으로 마지막에 땡겨놓고 난 이후에 바로 그냥 상한가 만들어놓은 기준, 신규주에 대한. 그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한 흐름.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기준에서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다 이런 식으로 뭐 해석해도 상관없는데, 우리의 기준은 2차 전지를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2차 전지 주니까 움직임 가져간다 그렇게 설정하진 않아요. 지금 또 다시 그 잠깐 뒤로 숨었다가 다시 튀어나온 박순혁이나 선대인 소장처럼 그따구로 행동하진 않단 말이에요. 아 이게 2차 전지여서 올라간다 아니에요. 그에 연동돼서 일부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2차 전지에 나온다 했을 때 그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뭐 둘 다 변동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얘기하다가 뭐 두산 노보틱스 얘기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시 10만 5천 원도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변동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 그거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염두해 두시고, 그런 가운데서 일단 어찌됐든 잘 잡아내셔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위주로만 접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대처하고 기준 잡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잡으시고, 시장은 무조건 윗방향의 흐름으로 설정을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산 노보틱스의 이제 거래는 월등합니다.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이에요. 5% 다 채운 거예요. 우리 그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도 변동성 종목의 두산 노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에요. 대장 잡아야죠. 대장. 두산 노보틱스가 일단 5%. 그 전부터 이렇게 강조를 드렸을 때 레인보우가 아닌 두산으로 옮겨오셨다면은 월등한 수익 범위를 지금 창출해내고 계셨겠죠. 그런 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자가 또 나갑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그렇게 해서 64,500원 기준에 800원까지 뚫는다고 보고, 800원 뚫고 나면 그러면 65,000원 자락인데, 여기서 고민해보죠. 64,500원에 발송을 할지 65,000원 뚫고 나서 확인을 하고 들어갈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기준에서도 우리가 보는 쪽 기준에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61,300원, 61,000원에 매수세를 낼게요.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눌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주력의 기준에서 매수세 나가는 거는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 현대차 쪽에 거래가 둔화돼 있어요. 전주하고 다르죠. 성화혜택 아프지만 잘라내십시오. 성화혜택 아프지만 절반 이상 전량 매도. 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아쉽지만 언제까지 또 붙들고 계실 거예요? 1년? 그러지 마시고, 비중이 특히 높으신 분들, 옥돌정님 같으신 경우 35%죠. 누굴 탓할 수 없어. 윤정두가 매매 사인 드렸기 때문에 윤정두를 원망하시고, 앞으로는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지금 잘라내세요. 잘라내셔가지고 설정 범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미반도체는 조금 더 한 템포 다시 보고 설정을 잡아드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매수세는 또 나갑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의 차이가 이런 거라 그랬죠. 부산 로보틱스 VI 발동된 거 캡처하시고, 오늘 변동거래량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싹 다 기준 잡으시고, 이 정도의 이러한 수익이면은 막말로 신규 가입자 문의가 미에 터져야 돼. 근데 어제도 그렇게 악을 쓰고, 우리 주력이 못 가는 가운데서도 주력 걱정하지 마시고, IT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종목 충분히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녹화한 영상 자체를 공지사항에 안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 녹화한 내용 자체를 유료방에도 안 올려드리니까, 아, 우리 방이 깨지고 있는 방이구나. 그런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에 휩싸여 버리잖아, 분위기 자체가. 수익 원금 회복하고 수익으로 돌려놓는 거 한순간이에요. 응? 내가 혼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해서 수익 나고 있다. 장 좋아질 때 그게 제일 큰 패단이 되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로, 아니 어차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두산 로보틱스로 옮기셨다라고 한다면 손익의 차이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게 혼자서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의 기준에 IT 쪽의 소부장이 가격 반발력이 나오고 거래는 제한적이에요. 이것이 추세로 더 강하게 나올지는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지금은 윤정도 얘기 들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실 때에 IT 반도체 소부장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였을까? 엔비디아의 시간의 눌림폭이 나오고 재료 누출인가 라는 인식이 잡혔을 때,
뭐 종가까지는 봐야죠. 거래량 없으니까 이걸 뭐 추세로 인정할 수는 어려워요. 그렇다 할지라도 고민 해보셔야 되는 위치라는 거. 고민. 여기서 이 좋은 장에 빠르게 수익으로 가져갈 거냐. 계속 똑같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억지를 부릴 거냐. 억지 부리면 안 돼. 우리도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일부 옮겨 탈 거예요. 옮겨 탈 거라고. 언제? 그게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계속 옮겨 탈 거란 말이야. 삼성으로. 지금은 하도 세뇌를 시켜드려서 하이닉스만 눈에 보이잖아요. 안 돼. 자, 두산 로보틱스 5%까지 이제 다 채워진 비중이고 신규 편입자 2% 65,000원 공방에 편입 설정을 잡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한 그대로 7만원 기준을 설정을 잡고요. 그리고 발송을 합니다. 이 좋은 장에서 이 훌륭한 흐름에 막말로 뭐 미어 터져야 되는, 그리고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진짜 막 행복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아 이런 변동성 큰 걸 어떻게 들어가야, 나 얘 못 잡았고요. 얘 못 잡으셔도 상관없어. IT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시장 대비 지금 수익률이 나빠요. 오늘 주력주 다 팔았다고 해서 11.5%입니다. 비중 조절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응? 그거만 이제 잘 잡아내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수엔 추가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가지고 계신 분들 문의 주셔야 되고, 지금 오늘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문자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나가는 건가요? 66,000원 돌파한다라고 기준을 잡고 66,100원이 고점이었어요. 그걸 지금 넘깁니다. 넘기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의 매수세인을 지금 발송을 할게요. 발송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익 범위를. 요 수익을 못 챙겨 가신다. 그것도 무리수가 있는 거죠. 변동성 종목으로 해서 뭐 들어갔었던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놔두니까, 어제 카카오뱅크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거래가 둔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걔를 정리해서라도, 또 내가 얘를 사야 되는데 편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위메이드를 매도 사인 드리진 않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위메이드 매도 사인 드리지 않아요. 가지고 갑니다 일단은. 그런데 나는 현금 비중이 없다. 그럼 위메이드도, 또 크래프튼도, 네이버도, 지금 현재 거래가 없는 쪽은 일정 범위 변동성 매매로 접근하셨던 부분은 옮길 수 있어요. 다만 주력으로 접근했던 부분, 주력 종목의 기준, 거기서는 움직임 가져가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검색기 기준에서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09시 30분, 930분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도 재진입이 형성이 돼 있었죠. 우리는 기존에 계속 들여다봤기 때문에 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의 기준에서도 수익 범위를 잡은 거예요. 어제도 계속 매수 신호를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아예 시그널에서 나온 종목입니다. 검색기에서 나올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캔들 교육 최근 들어서 방송 쪽에서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데, 그 캔들 교육 속에서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준이었고, 그리고 현재 방금 올려드린 거 1300 뿌리지 마시고 1300-1을 드릴 테니까 그걸로 올리시면 될 거예요. 1300-1 보시면은 일단은 어찌됐든 SNS텍 시가총액 얼마예요? 이제 막 1조를 넘겼네요. 그렇게 해서 이 SNS텍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예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SNS텍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들여다보고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고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준, 거기는 두산 로보틱스처럼 단기의 기준이 아니라 교육의 기준이에요. 교육의 기준에서는 문자가 매도 문자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자, 두산 로보틱스의 전일 방송의 기준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PPT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야간에 또 장중에 PDF 파일 문자까지 겸해진 부분들을 올려드려야 되니까. 21일 날 공략주로 두산 로보틱스를 올려드렸고 700만 주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는데 사실 거래량은 안 실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두산 로보틱스의 22일자 편입 종목으로 600만 주, 어제보다는 거래가 좀 낮게 형성돼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래가 이미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져 있어요. 420만 주. 그러니까 900만 주 형성됐던 거래량이 넘겨질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는데 거래량이 예전에 거래대금에 못 미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변동성 매매 기준 잡는 거지. 아, 오늘 뭐 로봇주가 강하네요. 아니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두산 로보틱스 날아갈 동안 못 가죠. 대장이 바뀌었습니다. 뭐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명확하게 거래 기준과 이런 부분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67,600원 그 고점을 넘겨주는, 지금 거래가 수반돼 있으니까 넘겨주는 흐름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뭐 차익 실현도 단행할 수도 있고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녹화해서 어느 기준에서 이제 뭐 차익 실현이나 이런 범위를 기준을 잡을지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아이고 약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뜯어진 약은 나중에 찾아서 다시 넣어놓고 약을 좀 먹으면서 방송을 할게요. 아침 약 벌써 먹었어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펀더멘탈적인 부분 보시면 검증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끝내주는 종목입니다라고 했다가 우리가 안 갖고 있으면 쓰레기입니다, 거품입니다, 폭락 나올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윤정두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검색기에 뜨고 매수의 신호가 나오면 그럼 뭐 편입 기준 잡는 거죠. 다만 펀더멘탈도 안 되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설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펀더멘탈도 안 되고 기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뭐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기준에 지금 뭐 개장 초의 상황이고 이자막 10시 통과됐고 했기 때문에 마감 때까지 오늘 좀 들여다보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고점을 뚫어주는지, 그리고 3% 이상 밀리면 차익 실현 할 겁니다. 3% 이상 밀리면 10% 넘긴 그 흐름을 오버슈팅이라고 잡고, 근데 지금의 거래량 가지고는 벌써 이미 거래가 400만 주, 500만 주 터져 있는데 지금부터 이건 뭐 정점이야 이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거래대금 지금 1인데 무조건 뭐 꼬리 달고 무너질 거다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순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강세를 띈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 좀 같이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케빈 선생님께서 엔비디아 가이던스 요약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표작업에서 방송 원고로 활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 표작업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뭐 당연히 엔비디아 오늘 차트 하나 가져가야 되겠죠. 어제 원고에 조금 포함하시면 되겠고, 자, 증권 분석의 방법은 내재 가치하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인데, 기본적 분석으로는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도체 소부장도 설명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게 아니라 기술적인 걸 놓고 봐야 되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은 심리와 수급인데, 이 심리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폭등하는 게 심리예요. 왜냐하면 메이저의 수급은 아예 없어요. 관여도가 없습니다. 관여도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심리다. 그리고 두 가지 수급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메이저의 수급과 그 다음에 거래대금의 기준. 지금 거래대금이 1위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위가 어제 상장된 에코아이,
3위가 삼성전자고 4위가 두산로보틱스예요. 두산로보틱스가 지금 3위로 올라왔습니다. 변동성이 10%까지 확장이 되면서. 그래서 두산로보틱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엄청난 수급이 되진 않아요. 이거 뭐 깔딱 이거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왔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6,500만 주 수준의 종목을 이틀 동안에 1%가 들어왔다. 70%가 대주 지분으로 70%가 대주 지분으로 잡혀 있는데 1%가 들어왔다. 적지 않습니다. 이때도 1%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탄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그럼 오늘의 기준도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매도 우위여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 우위여야 되는데. 다만 이제 개인 선호 창구를 올려드렸었는데 뭐 개인 선호 창구가 그렇게 물량을 많이 떠안는 상황이진 않아요.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려드렸습니다만 22일자 오늘 거 뭐부터 보시면은 22일 오전 12시 8분에 황 태자님 잠도 안 주무시고 뭐야 황 태자님하고 우리 케빈 선생님은 번개 한번 합시다 말씀만 하시고 번개도 안 하고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13만 원에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96,500원이에요. 이게 오늘 10만 8천 원 간 건가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또 뚫었습니다. 6만 6천 원에 우린 매수장이 또 나간 상태고 그 고점을 또 뚫고 또 날아가는 거예요. 6만 7천 원에 매수장이 또 나갑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6만 7천 원에 매수장이 또 나가고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계속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0만 원에도 지금 이제 10만 원 400원 공방인데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29,700원 그 자리에 지금 다시 맴돌고 있고 이 흐름들을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로보틱스 떠 있잖아. 6만 3천 원에 캡처를 했을 뿐이지 그 이전에 떴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두산 로보틱스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최근 들어서 어떤 기준을 설정을 드렸는지 5%가 작진 않잖아요. 그죠? 6만 6천 원까지 마지막 매수자인 또 6만 5천 원 또 추가적으로 6만 3,500원 또 6만 원 6만 원 기준에서 어제 기준이죠. 비중 단기로 늘립니다. 교육에서 이렇게. 그래서 6만 원에 5만 9천 원에 이렇게 해서 5만 8,500원까지도 계속 잡아놨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매수입니다. 계속 올려드렸고. 이게 라이브 방송이에요. 근데 지금 VIP방에서 내가 이거를 따라 움직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 또 현재 연장하셔야 될 분들 갈등 무지하죠. 근데 어차피 이런 거 지금 변동이 큰 거 못 따라먹고 누가 지금 변동성 매매하세요? 주력주 포함시켜 놓고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얘네를 왜 포기해요? 눈에 딱 보이고 그냥 나 잡아 먹으세요 하고 있는 애들을 나 잡아 가세요 하는 애들을.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 이제 문자를 발송할 때 프로그램 수급까지 개선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이동까지도 잡아드릴 거예요. 신고가 랠리 나오면서의 그러면 얘네들은 단기과열 지정 예고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없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들어갔거나 교육용으로 들어갔던 종목이 있다면 싹 정리해서 뭐 우리 리노공업도 문자가 나갔고 리노공업 교육용으로 네이버는 5% 비중 위메이드도 5% 비중인데 네이버는 수익인데 위메이드는 좀 힘들어. 많이 힘들어요. 그죠? 주가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많이 힘들어. 또 크래프트는 교육용으로 또 나갔고 카카오뱅크도 어제 교육용으로 나갔는데 오늘 1.9나 밀렸고 그런 종목을 오히려 이렇게 여기서 자 6만 7천 원에 매수 나간다 했죠. 라이브 방송에 계시지 않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거 장난치는 자실 거란 말이에요. 문자 한번 쏟아져 나가면 계속 쏟아져 나갑니다. 실패할 때도 있죠. 실패할 때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일 때 실패가 많아요. 지금 거래대금이 3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매수자인 교육용 2%가 멈춰져 버렸죠. 얘는 단기 5%고 얘는 멈췄단 말이야. 매수자인이. 왜 멈췄을까? 왜 멈췄을까?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거래는 1인데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대비해서 그럼 돌릴 때 그름에 편입 설정을 잡는 거. 예를 든다면은 이런 기준.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들이 나는 손절도 해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럼 마지막 들어가신 분들의 손절 범위의 기준은 직전 저점이 되겠죠. 98,200원. 그 98,200원 대비해서 얼마큼 또 돌려주느냐, 그 기준들을 같이 놓고 보면서 설정을 잡아야 돼. 응? 이해되세요? 그런 기준점들이 없으면 지금 1.6 올렸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9% 빌렸다가 그럼 나는 여기서 2% 3% 돌리면 따라 붙겠다. 그리고 98,200원이 이탈되면은 안타깝지만 손절하겠다. 손절해서 두산 로보틱스로 대처를 하겠다. 왜? 여기는 계속 지금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또 프로그램 계속 봐보세요. 이제 더 나올지 아니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될지 그거에 따라서도 전략은 달라집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 97,000원, 67,000원까지 매수의 신호를 잡아드렸고 편입 유지를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는 조금 이따 다시 녹화를 해서 복귀 교육 해드릴 거고 기준점 설정해드릴 거고, 교육이냐 단기냐 스윙이냐 주력이냐 이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 지으시고, 결론적으로 1,000억이 넘기면 좋겠습니다. 1,000억을 넘기는 거래량의 요 흐름 9시 10분, 9시 반, 10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농담이 아니라 36년 노하우인 거예요. 기준 거래량 딱 설정해 놓고의 대처. 그럼 요 날이 20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20일 날짜 것도 방송 화면 캡처해 주세요. 요건가요? 20일 날짜? 오케이. 그러면 뭐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빼고. 그래서 20일 날의 기준에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58,000원까지 올랐는데 18%까지 올랐어요. 이거를 1,000억의 기준이면은 200만 주라고 했을 때 9시 10분까지 20만 주, 10시까지 60만 주, 9시 반이면 20%니까 40만 주. 그거 세 가지가 그렇게 어려워요. 주식 매매도 안 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하신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 흐름 속에서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 흐름 속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가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돌려질 때 편입의 설정 범위가 됐었다는 거죠, 사실상. 그죠?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검색기에서 이미 46,000원, 49,500원, 54,000원 이렇게 형성이 됐었고, 요 날이에요. 요 날 54,000원 이렇게 계속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 부분도 뭐 그대로 잘라서 가지고 와서 설정을 잡아드리면 이때 이렇게 해서 계속 검색기에 포착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검색기 활용 못하면은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또 이 상태에 방송 가져 나가서 공략하십시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고, 이게 이제 그 16일이고 17일이 금요일이잖아요. 17일 금요일 날 21일자 공략주로는 없었나요? 그것도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21일자 어찌됐건 공략주 기준 설정을 또 잡아드렸고, 요 날 이후에 20일 날 54,000원, 또 검색기에서 그 매직 계산기 56,000원 텍스트 자료까지 우리는 일주 이상짜리 여기까지 따라 붙는다. 분봉 놓고 보세요. 거래 터지고 변동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한번 하십시다. 이땐 교육용이었는데 매도 사인을 같이 잡아드렸고요. 교육하다가.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된 이후에 당일날 기준에 재차 편입의 설정 범위가 또 잡혔어요. 편입의 설정 범위가. 결론적으로 뭐 이날 위에서 이제 분봉 보여드린 내용 그대로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20일자에 이것도 역시 분봉이네, 그죠? 그래서 분봉들의 흐름들을 전부 잡아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뭐 고점 대비 미끄러진 그 흐름의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이 됐고, 21일 날 설정을 잡아드리고 마찬가지로 분봉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21일 날의 이 기준 이후에 재차 22일 날 공략주로도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제까지의 기준이 일봉이 요거였다면 이제부터 이제 일주 월봉이 다 바뀌겠죠. 이제부터. 그죠? 이제부터.
여기는 이제 23일자에 또 공략주로 또 설정을 할 거고요. 요 기준의 설정 범위는 이렇게 잡아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거래량이 이날 이렇게 수반돼 있을 때 기준에 요 거래량 대비해서 80% 수준의 거래를 형성을 시켜야만, 그래야만 이렇게 설정을 잡을 수 있다. 근데 요게 이제 전체 거래량까지 기준을 잡아서 22일 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22일 날 거래량이 700만 주 안 났잖아요. 400만 주 나오고 묻혀져 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다시 이제 로보틱스 66,000원 공방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요 차트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지금 잘라 드릴 겁니다. 빠르게 좀 잘라 드리고 분봉도 놓고 보긴 해야 되는데 분봉부터 놓고 보고 일봉, 주봉 자를게요. 자, 일단은 분봉 놓고 보시면은 5분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분봉 기준에 여기서 지금 뉘어져 있는데 영선 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소나 모멘텀 차트에 이게 매직 시그널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 사인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리잖아요. 아주 매매가 원활하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 기준이 아니라 이제 5분봉으로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요 기준에 여기가 데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매매가 아주 원활하시면. 근데 5분봉에도 요 공간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되는데, 지금 영선 위에서 총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총 세 가지로 놓고 봐요. 몸을 놓고 보냐면 꺾임, 요 소나가 꺾여질 때, 그리고 소나 2평을 뚫고 올라갈 때 크로스, 그 다음 영선 위에 있느냐, 요 기준이에요. 영선 위에 있느냐, 그리고 소나가 꺾여지느냐, 크로스가 나와주느냐. 세 개 중에 한 개만 나와도 매수 신호고, 공격적이신 분들한테는 세 개 중에 하나만 나와도. 그리고 나는 좀 보수적이야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는 두 개 이상은 형성이 돼야 내 들어갈 거야, 이렇게. 야, 나는 다 확인할 거야. 그러면 세 개. 그 세 개가 다 확인되려면 주가는 벌써 이미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겠죠. 그리고 이 줄거드린 그 위치는 직전 거래일에 분봉에서 다 설정해 드리는 위치가 돼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거래가 수반되고 매직 신호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까지 다 매수 신호란 말이에요, 사실. 왜? 양봉이 나왔다가 꼬리 달린 거죠, 이게. 양봉이 나왔다 꼬리 달린 거예요. 지금 아직 10시가 안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서 10시가 안 됐는데 변동률이 여기까지는 벌써 한 7, 8%, 8, 9% 이렇게 움직였던 애를 요만큼 밀렸다고 정리하겠다?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범위를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5장이고 변동이 컸다면 이런 자리를 차익 실현 자리로 꼽죠. 매직 계산기 보여드릴 거고. 이 상태에서 다시금 뜹니다. 뭐가 떠줘요? 상승 잉태 확인이 떠주는데, 잉태형은 별이 2개고 확인형 기준에서 거래가 터져줍니다. 거래가. 시그널은요, 이평선의 기울기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다시 꺾여지는 모습이 일부 있었고, 그리고 영선 위에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긍정적이죠. 그러면 이평선까지 기울기가 설정이 되는 부분은, 여기도 저 꼬리가 양봉이었잖아요. 오른쪽 맨 세 번째 캔들이 밀려 내려왔으니까 음봉인 거지. 일단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뜬 거예요. 그리고 상승 장악형이 된 거고, 요때 기준에서 당연히 크로스까지 발생이 된 거죠. 꺾여 있고 크로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매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 나는 좀 보수적으로 놓고 볼 거야 할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이건 다 긍정적인 위치 아닙니까? 여기도 이제 크로스 데드가 나올 때 그건 개별 판단 기준 잡으시면 돼요. 지금은요. 지금 뭐가 무섭냐니까? 지금 로보틱스 68,000원이면 또 매수세 나가요. 우린 15%까지 매수세 내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을 듣고 대처하는 거하고, 야, 내가 내 종목이 조금만 회복이 되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응?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지금 아침에 어제는 어제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오늘의 기준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비중이 5%야. 근데 거기에 또 68,000원을 넘겼어. 68,000원 공방 매수해 안 해? 매수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고 종목도 지금 문자는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문자 나간 거 다시 또 다 한번 뿌려드리세요. 문자는 계속 나가고 있지만 어떤 기준이 잡혀요? 이거 69,000원에 또 매수엔 또 나갈 거예요. 15.99까지 우린 매수엔 나간다고 그랬잖아. 15.99, 15%까지. 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얼마까지 따라 붙는다? 15%까지 따라 붙는다라는 교육을 이미 1, 2년 전도 아니고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해놨단 말이야. 아니 주력주 IT, 자동차, LG와 꽉 잡아놓고 주력주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렇게 훌륭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는데 이제 15% 넘기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69,100원까지는 우리는 매수해 낸다 그랬잖아요. 15.99까지는 낸다니까. 그 기준 이후에 오버슈팅 자락으로 잡고 꺾이면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프로그램도 매도가 좀 더 나았다. 이제는 좀 불편하다.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현재 기준에 68,900원 넘기면 매수 신호의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리고 이 흐름에서는 뭐 짝짓기 매매에서 레인보우 얘 상한가 가면 레인보우 보셔도 돼요. 그 전에는 얘를 매매할 수 있는데 왜 얘를 매수를 안 하고 레인보우 1.9% 움직이는 거 그걸 따라 붙냐 이거야.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최근에 교육용으로 들어간 거 단기적으로 접근한 거 싹 다 정리해서 집중하시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응? 기껏 해봐야 4조 4천억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번 상한가 가고 얘는 뭐 상한가 못 가? 못 가라는 법이 어딨어. 결론적으로 일주 월봉을 마저 잡아드릴 텐데 이게 다 어제 그제 다 그려놨던 그림이에요. 응? 교육 받으신 거 그대로 보십시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던 내용입니다.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5분봉 23년 11월 22일 10시 20분의 5분봉의 기준에 차트를 다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얼마나 못 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일봉 차트 어제 바로 배우신 혼자 매매 못하잖아요. 그죠? 68,000 지금 800원, 700원, 600원, 500원, 600원, 700원 이건 뭐 상한가까지 보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지금 10시인데. 예? 일봉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색기에 떠 있는 부분도 감상하시죠. 저는 아까 그 껐다가 다시 키워놔서 진입이 저렇게 돼 있지만은 얼마나 못 들어집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SNS텍도 뭐 좀 더 움직임이 나온 것 같은데. 모의 계좌 기준에서도 보여드렸었죠. 모의 계좌 기준에 뭐가 있어요? 엄마맘맘마 두산 로보틱스를 갖고 있는 윤정도가 모의 계좌에서. 그잖아요. 이것도 캡처해서 올려드릴게. 이런 수익 범위들을 왜 못 가져가셔? 일봉도 또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스팟 만드시고 두산 로보틱스도 벌써 이미 검색기에 떴으니까 AI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안 시키면 안 하지 말고 그거 좀 합시다. 도저히 시간 안 되면 말씀하시라 그랬고 우리 직원분들 영상 작업하시는 분 특히 일봉은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또 일봉은. 아이고 69,000원 매수인 마지막 매수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매수인이 됩니다. 69,000원의 기준에서 매수를 발족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또 녹화를 합니다. 이 좋은 흐름에 이 좋은 난 그냥 나 잡아가슈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목표 주가 상향을
또 해놔야 되겠네.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해서 75,000원으로 잡아놓고요. 그리고 매직 계산기 이제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할 거예요. 15% 넘겼으니까 마지막 문자 발송이 됐고, 차익 실현 부분에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공식적으로 46,000원 기준에서도 설정이 잡히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우리가 뭐 가장 기억 남은 거 58,600원, 500원도 기준이 잡히죠. 근데 이 15일 날부터 해서 46,500원이란 말이야. 자극을 드려야지 뭐. 방 안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올리면 나는 손실 났는데 왜 수익 난 것만 자랑해요. 그 마인드부터 다 고치셔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 녹화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제 특히 이제 어제부터는 5%로 비중을 확장해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가지고 갑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고 마지막 자락의 흐름에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매매를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응? 아니, 결론적으로 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서 고점을 넘긴다? 그럼 여기까지는 우린 편입이에요. 그렇잖아요. 15.99. 그리고 시가와 고가의 기준에서 3분의 1과 2분의 1까지 대밀려 오전장에 대밀려서 움직일 때는 우린 또 편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68,000원 이탈되면 정리입니다. 공식적으로 정리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는 오버슈팅 나왔잖아. 우리는 15% 이상은 오버슈팅으로 보니까 빠져나온다. 근데 중간에 13% 오르고 밀리고 그래서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얘는 거래가 이미 터졌기 때문에 이 15%의 기준이 설정이 잡혀준 거예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1차적인 매수 사인 나가기도 했지만 1차적인 차익 실현 범위도 녹화하는 도중에 지금 아직 11시도 안 됐어.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문자 만들고 마지노선 설정 범위를 66,900원이니까 67,000원으로 합시다. 마지노선. 지금은 지금 69,000원에 난 너무 늦게 따라붙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해. 두 번 분할 매수해서 단가 낮추다가 마이너스까지 또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차익 실현 범위 뭐 이렇게 설정 범위 가져가는 거죠. 손절 범위 위에서 잡으셨다면 분할 매수 하셔서 그렇게 하고, 지금 무조건적으로 급해요 막 이거 68,000원 깨지면 막 정리해야 돼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야. 차분하게 대처하셔도 무리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 이슈 부분이 이런 게 있었고가 아니라 있고, 추가적으로 보도자료 나온 게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제 68,500원에 매직 계산기를 잘랐어요. 5% 비중이고 이제 단기 5%로 어제부터 비중을 확대를 했고, 그리고 어제 기준 뭐 설정 범위 58,000원대부터 편입이 됐었고, 그다음 차익 실현 범위는 장중 고점이 이제 우리가 딱 목표한 15%대 기준까지 형성이 됐고, 목표 주가 7만 원 설정 잡아드렸는데 69,100원 정확히 15.99 수준인 그 위치까지. 일단 고점이 1.5% 고점 대비해서 1.5% 밀리면 매직 계산기 기준에 얼마였죠? 그게 68,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68,000원의 절반. 난 그걸 놓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마지노선을 66,900원, 그러니까 대략 67,000원에는 마지노선을 설정을 해서 대처한다. 67,000원에. 그거 이탈되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다시 돌리면 더 사든 아니면 좀 더 밀렸을 때 66,000원부터 해서 분할 매수로 다시 사든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규 추가 재편입 설정은 시장 상황, 프로그램 상황 보면서 대처를 한다. 그렇게 하고 다시금 분명히 68,000원 위쪽에 공방이 나올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오전장이기 때문에 변동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18만 주긴 하지만 뭐 개인 선호 창구가 그렇게 물량을 크게 떠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문자는 이렇게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노선 67,000원에 정리된 걸로 설정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뭐 벅차게 흘러가는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고 돌려놨어요. 이제 돌려놓고 이제 문자를 좀 돌려놓으려면 쭉쭉쭉 돌려놓지 이 녀석이, 그죠? 그래서
문자를 설정하는 범위를 다시금 발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까지 발송을 할 거예요. 문자까지 발송을 하고 마지노선 범위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은 어디로 기준을 잡는다? 아이고, 이거 초록색으로 박스를 쳐놓네. 파란색이 돼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파란색으로 한 번 더 캡처를 할게요. 그래서 1.5를 초록으로 했다면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해서 요거 파란색으로 좀 잘 입혀주세요. 잘 입혀줬네. 그렇게 해서 다시금 캡처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우리 이제 초록색과 파란색의 범위가 명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초록색은 중립적인 범위에서의 대처, 파란색은 완벽한 매도. 그럼 이제 됐잖아요. 난 위에 계속 따라붙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따라붙는 흐름보다는 그날 매수 밑에서부터 어제 그제 좀 잡아내시고, 여러 종목이 있어서 헷갈려요. 거래가 가장 충분하고 또 이렇게 누적적인 수급도 같이 병행되는 종목 위주로 좀 들여다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직접. 뭘 살까요? 지금 오늘 기준에. 이렇게. 그죠? 그런 기준 좀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도하면 되죠. 농담이 아니라. 목표주가 이것도 상향 범위를 문자는 다시 내보내야겠네. 왜냐면 75,000원인데, 그죠? 상향에서 75,000원인데 목표주가 65,000원으로 잘못 내보냈네. 상향 75,000원. 그렇게 해서 발송을 다시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문자 발송하고 됐죠? 그리고 일주 월봉을 이제 자릅니다. 그리고 결코 여기서 차익 실현 문자 나갑니다 해서 뭐 문제되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오히려 더 뚫고 갈 수도 있다라는 쪽의 무게감을 더 충분히 드립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전 상한가 두 방 나오고 오늘도 뭐 12% 오르고 두산 노보틱스는 못 간다는 이유가 그게 무슨 논리야?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일봉 기준에 두산 노보틱스 일봉을 21일자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20일자입니다. 그래서 위치 범위를 어저께 이제 제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위치 설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20일자에 이렇게, 그 다음에 21일자에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이죠. 오늘 거 한번 저렇게 해서 놓고 봅시다. 결론적으로 요 똑같은 그림을 이제 제가 그려서 올려놨는데 요 설정 범위에서 뭐 떨어지죠. 이 줄 그려놓은 거 그대로예요. 맨 처음에 그려놓은 거. 그리고 급징계배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거 캡처 좀 꼭 해주셔야 돼요. 69,500원이라고 명확히 잡아놨어요. 오늘 69,100원 찍었어. 다 온 거지 뭐. 다 온 거지. 그게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있어서 똑같은 그림을 잡아놔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게 좀 불편하더라도 여기서 그릴까요? 여기서 그려서 올려드리죠 뭐.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그 중립 박스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상승 장악 확인형에. 왜냐면 거래가 조금 밋밋하다의 기준인 거예요. 여기는. 근데 그 다음 범위에 5MA, 20MA를 넘기고 흐름을 줬죠. 근데 우리는 공격적으로 여기선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체 시장의 기준에서 거래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박스는 당연히 바닥에서 이거 하나만 뜨고 움직여도 상승 장악 확인형 끝.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이 다 이렇게 흘러갔어요. 장악형 뜨고 그냥 뭐 폭등 끝.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뭐였어요? 이게 세표령입니다. 영선 위에서 꺾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매수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영선 위라는 거 하나, 꺾임 둘. 응? 그 뭐가 무서워? 거기다 거래가 수반돼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의 기준, 크로스까지의 기준, 영선의 기준, 뭐 어느 게 문제, 어느 게 여기에 갭에 대한 내용, 그리고 편입 설정 범위에 여기가 장악형의 기준으로도 설정이 돼요. 초록색이 아니라 장악형의 기준에 설정이 될 때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었죠.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다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오늘 사실은 여기서 어떤 기준이었어요? 거래가 수반되어지면 빵치고 올라가 주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법이 69,500원까지 갭이 나와주면 그렇게 설정을 한 거죠. 아쉽게 저 고점 뚫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거래는 충분히 실려 있습니다. 신규 상장한 거래까지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수반되어지면은 충분하다. 어느 가격이든 못 뚫고 가겠느냐. 그리고 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이게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원래는 61,000원대 기준이잖아요. 그래 한번 차익 실현했고 재편입하는 거고 요 라인에서 요 좁은 공간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한 거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를 또 올려드려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흥분돼? 나는 흥분되는데. 66,8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일단은 어찌됐건 전량 매도.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 손절. 그리고 재편입 기준 충분히 오전장이니까 또 들여다볼 겁니다.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돌릴 때 매수 또 나옵니다. 이제부터 스타트 잡을 때는 그러면 못 쫓아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무료방에도 다 올려드리세요. 차익 실현 또 매직 계산기 또 차트 실시간으로 같이 따라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 라이브 방송 들으면서 뭐 계상초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종목 위주에서 다 설정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기준에 주봉 차트도 놓고 봐야 되고 또 일봉의 기준에서도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잘라드렸어요. 교육용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요게 교육용 방송 교육용으로 설정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게 방송 교육용.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뭐 별거 아니지만은 이해 기준도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정리를 못해요. 다 팔고 다 팔게요. 다 전량 그리고 다시 편입하는 기준 잡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매도 사인을 내놓을게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재편입 기준 설정되면 잡는 걸로. 이 기준에 캔들이 가장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 차트만 자를 건데 이건 박스 쳐드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어제 원고랑 똑같이 해서 박스만 쳐주시면 돼요. 세 군데만 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색깔도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일본 기준의 설정 범위 이거는 이제 원고용으로만 하고 일본 조금 전에 올려드렸으니까 뿌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박스를 치면 뭐 나중에 뿌리는 거를 고려를 해보셔도 되고 그 다음이 주봉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주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 주봉의 기준에서도 얼마나 이쁩니까? 망청까지 다 그림 그려드리고 이 멋들어진 매수의 신호에서 저 바닥에서 매수를 못했다 할지라도 추세 범위가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져가는 거지. 그걸 왜 겁을 내요? 겁내실 이유가 없잖아. 소나 모멘텀 차트는 아직 그 주봉의 개수가 20개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거래대금은요 충분하죠. 지금 주봉이에요. 거래량 거래대금 뭐 다 충분합니다. 얼마나 못 들어줘요. 저고점까지 이제 싹 넘긴 거잖아요. 앞에 고점 67,600원. 그 고점을 넘길 때 수급은 터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견인해줬던 누적 수급 범위의 프로그램뿐만 아닌 기관들까지 해서의 외국 기관의 누적 수급 범위의 흐름이 그게 좀 아쉽다.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이왕이면 있으면 좋은데 20만 주 이상의 매도가 있어서 매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이제는 최소 범위가 2,500만 주가 돼야 돼요. 주봉에서 2,500만 주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박스 기준에 여기까지 다 그려놓죠. 뭐 상승장악화 개념까지의 기준 장악형만 일단 잘라놓을까요? 주봉 똑같이 잡고 망치형 기준 또 잡고 하니까 요 라인
얼마나 못 들으십니까? 이게 이미 여러분들께 다 오픈을 해드렸던, 방송에서까지 오픈을 해드렸던 기준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시자는 거예요. 주봉. 자, 결론. 지금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이제 차트까지 싹 다 올려드렸는데, 그죠? 케빈 선생님께서도 정확하게 우리 기준점대로예요. 왜 남들을 시기하고 줄퇴해요? 뭐 케빈 선생님께서 우리 같은 소형사에 무슨 뭐 도움이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남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수익을 내시는 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와,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일단은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다시 뭐 매매 사인을 또 잡아드릴 거예요.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질문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봉 한 번을 더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자가 이미 이렇게 나갔잖아요. 11월 20일 기준에 교육용으로부터 발송을 하기 시작해서 이거 봐라, 수급이 굉장한데, 이거 봐라, 거래가 계속 유지되는데, 안타깝게 카카오뱅크가 거래가 제한적인데 얘는 거래가 계속 수반되어 주네. 그렇게 하면서 20일 얼마? 57,000원, 56,000원, 57,000원, 58,000원. 56,000원부터 들어간 거죠, 저점의 기준에. 그 다음에 58,500원, 69,000원까지도 따라붙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까지 다 설정을 해드렸어요. 1차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1,900원 찍고 61,100원 찍고 내려왔을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68,500원에 재편입, 뭐 그런 식으로 58,500원에. 그다음 6만 원에 또 사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기준에 이렇게, 오늘이죠, 22일, 62,500원, 63,500원, 65,000원, 66,000원, 67,000원, 그리고 68,000원, 69,000원까지. 그 수익 범위를 왜 확정을 못 지시냐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분봉 보면서의 기준으로 대처를 하고 수익 범위의 기준을 또다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되잖아요. 함께. 왜 그거를 내가 못하니까 남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요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에 21만 주가 나와 있는 프로그램 수급 범위, 요거 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오전장이기 때문에 10시 40분이기 때문에 분봉 차트도 한 번씩 놓고 우리가 들여다보고, 오늘의 5분봉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멋들어지게, 요 고점에서 뭐 변형의 기준인데 이 석배령의 기준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 석배령의 기준에서 형성된 부분에 뭐 차익 실현 범위도 잘 잡아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일부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일단 어찌됐든 거래가 수반돼 있지 않아요. 거래가 수반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래가 수반되는 범위의 기준을 한 번 더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15일 날 설정된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검색기 이런 것도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46,550원이에요. 근데 그 이하에 설정이 됐죠. 이건 캡처한 가격인 거고. 맞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범위들의 흐름까지 다 놓고 보시는 건데, 일단은 요 기준에서 이제 그 분봉 기준에서 한번 봅시다. 분봉에 조금 전에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까지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요 분봉에서 이제 올려드린 그 분봉이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수익을 내시더라도 차분차분 보시면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차분차분. 오늘은 내가 못 들어갔다 해도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분봉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꺾여져 버렸단 말이야. 그럼 꺾여진 거에 대해서 꺾여진 것만큼의 기준점, 그 다음에 이제 전저점이 어디였느냐, 전저점 돌리면 우리가 이제 또 움직임 기준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그리고 목표치의 기준이 우리가 59,100원까지는 69,100원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의 기준이었어요. 이게 15.99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손절 범위, 차익 실현 범위는 68,000 손절 범위, 차익 실현 범위까지 되는 거죠. 68,000원 그리고 66,900원 뭐 이런 라인. 여기가 이탈되면 정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옳죠. 그게 맞죠. 그리고 이제 요 저점에서부터 꺾이고 나서 내려온 저점에서부터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야 됩니다. 꺾이고 나서의 저점을 저점에서부터 되돌릴 때 기준을 1.5에서 2%로 잡을 겁니다. 꺾여지고 저점 찍고 되돌릴 때 기준을 1.5에서 2%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더 밀리기 전에 여기서 이제 한번 잡아놔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요 기준에 편입이 됐었고 그 다음에 중립범위 시간이 이제 뭐 제한적이니까 중립범위 이후에 여기서도 편입의 기준 거래 터져 있죠. 터져 있는데 기울기에서는 다소 이제 뭐 중립이라고 한다면 거래까지의 기준. 그리고 여기서도 장악 확인형까지의 기준이 되잖아요. 사실은 뭐 어찌됐건 요 라인의 기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의 기준 변형 샛별형의 기준으로 또 뜹니다. 이게 이 라인이 여기가 또 뜬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변형 샛별형의 기준으로까지 설정이 된 거고, 뭐 그렇게 된다면 장악 확인형 하지 말고 장악형까지 그어놓고 샛별형 따로 또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분명하게 매수 신호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샛별형 그리고 석별형의 기준, 변형형의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데 중립적인 정도. 왜냐하면 변형의 기준이 여기까지 형성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석별의 기준에서 변형의 기준이 여기까지. 이건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교육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그 EBC에서 1부, 2부 나뉘어져 있잖아요. 특히 이제 13일부터 해서의 2부 나눠진 부분은 교육이죠. 교육은 별도로 다 잘라서 다 가지고 가고 있어야 돼요. 별도로 다 잘라서 가지고 갑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제대로 들여다 보시면 결론은 매직 시그널 쪽까지 기준 잡으면 매수 그리고 여기서 장악형 떠줄 때 기준의 꺾임과 크로스의 매수, 그리고 여기도 크로스 당연히 영선의 기준.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뭐 오전장이긴 합니다만 오버슈팅을 운 좋게도 15% 위쪽으로 끌어주고 꺾인 거예요. 14%에 꺾였으면 또 하다가 에이 짜증나 어차피 내일까지 가지고 가시죠. 주력은 아니더라도 단기 5%니까 가져갑니다. 이렇게 대처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행스럽게 멋들어집니다. 여기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중립이라는 거고 프로그램에 매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는데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 아니야. 힘들어. 그러면 위에 그 시초가 대비해서 꼬리를 다는 부분이 뭐 고가가 69,100원까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어디까지 내려와요? 65,900원, 64,400원. 여기서부터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요 자락에서 어디 64,400원까지 요 자락. 요 자락까지 내려오면은 요 범위에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요 자락에. 그렇게 되려면 거래는 무조건 터져야 된다. 최소 35만 주, 50만 주. 혹은 프로그램의 수급이 급격히 개선되든가.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고점 뚫으러 날아갈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인 거다. 그죠? 어찌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따라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었던 당연히 어려운 그런 흐름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주력주 따로 있고 또 수익 종목 IT에서 기준 따로 잡아 있고 그리고 나서 얘는 변동성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선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처 범위가 원활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들여다봅니다. 다시 저가격대가 오면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또 이제 매수의 기준을 잡을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프로그램이 더욱더 확장되지 않는 기준에 형성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저는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도 잡아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수 있는 범위 기준이 눌려져 있을 때 눌려졌으니까 편입한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눌릴지 모르겠지만 그 눌림목 이후의 흐름에서 어떻게 한다? 되돌릴 때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되돌릴 때 범위. 아시겠죠? 녹화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저점 찍히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기준점을 또 잡아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저점 부분하고 또 놓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되돌릴 때 흐름을 보자는 거죠. 얼마? 1.5에서 최소 1.5에서 2%. 고점 대비 지금 4, 5% 밀린 상태에서 돌리는 거니까 1.5에서 2%면은 1.5면은 6,500원, 66,500원. 그죠? 66,500원. 그다음에 2.5, 2%면은 67,000원. 그래서 66,500원에 매수할 거냐? 67,000원에 매수할 거냐? 근데 지금 그 68,000원, 67,000원 차익 실현 범위니까 여기서 사실은 편하게 들어가려면 한 단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휘청해 주면서 바닥 찍고 돌려서 65,500원 정도. 왜? 아까 매직 계산기 올려드린 가격이 3분의 1 꼬리가 65,900원, 66,000원 정도 되겠네요. 66,000원이 1.5에서 2%가 되려면 저점이 조금만 더 낮아지면 64,000원, 64,500원까지 밀리면 그 정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현재가 66,000원 지금이 아니에요. 찍고 돌리는 흐름이 형성되고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매도가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렇게 해서 신규 엔드 추가 엔드 재편입 2% 추 1, 2%씩 추가해서 5% 비중 확보 목표 주간 상향해 놓은 75,000원 그리고 추후 설정이 아니라 이제 분봉 직전 저점 이탈 시 혹은 분할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마이너스 3% 조정 시 또는 분봉 직전 저점 이탈 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를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돌리게 되면은 65,400원이니까 66,500원은 돼야 1.5%가 되겠죠. 1.5% 이상이. 그래서 그 정도로 설정을 잡을 거예요. 66,500원이냐 아니면 조금 더 밀리고 66,000원의 기준을 설정을 할 거냐. 프로그램이 20만 주 미만으로 형성이 된다면 66,500원에 따라 붙습니다. 됐죠? 마무리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벤트 할 때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뭐 장 끝나고 전화한다 하지 마시고 어제만 가입하셨더라도 주력주 다 채워놓고 변동성 종목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된 거고, 그리고 VVIP 방에만 계셔도 교육용의 기준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쉽진 않잖아요. 지금도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굉장한 손실이 될 수 있고, 항상 비중 조절 잘 해놓으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영상 일단 올려드릴게요. 굉장히 긴데 하여간에 왼쪽 하단 전화번호 확인하셔서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이미 라이브 방송에서 미리 잡아드렸고, 그 위치는 요 저점에서부터 얼마요? 2% 돌리면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 그게 얼마요? 65,500원 수준이면 무난하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그 흐름이 연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점에서 69,100원에서 이탈이 되고 내려올 때에 68,000원, 66,900원의 차익 실현을 했고, 재차 편입을 잡을 수 있는 위치로 지금의 위치에서는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65,500원 저점 대비해서 2%. 그렇다면은 문자를 다시 한번 발송을 하겠죠. 조금 전에 이제 발송을 해서 만약에라도 그 부분에 뭐 직전 저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깨고 내려가서 순조를 단행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기준에 65,500원의 재편입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했고, 문자를 발송한 이후에 받으신 분들의 기준은 65,500원이 아니라 64,000원대에 놓여져 있는 흐름이었고, 지금의 기준이나 그때 기준이나 똑같아요. 또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에서 분할 매수의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해드린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결론은 지금 뭐 이 라인을 쭉 뻗어 올라가 주면 좋은데, 아쉽게도 뭐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는데, 교육적으로는 그 VVIP 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2% 반등이 나오면 장중 저점 형성, 직전 저점 형성하고 돌리면 우리는 들어간다의 기준인 거죠. 그 뭐 케빈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차익 실현하셨고, 차익 실현 이후에 흐름에서 제공약의 범위를 고려해 보겠다. 근데 지금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전일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2%의 기준의 설정 범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위치로 잡아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평선 기울기가 이제 요 밑바닥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하락 각도가 있잖아요. 그 하락 각도가 이렇게 중립적으로 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월등한 반등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 하락의 각도는 사실 요 기준으로 하락률이 형성이 되다가 복잡하죠. 근데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은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종가의 기준에 이런 각도로 나오다가 요 종가의 기준의 각도가 이렇게 둔화되고 바로 꺾여서 돌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속단편으로 진짜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주식 속단편으로 개뿔도 모르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랍시고 방송을 나오든 뭐를 하든 주식도 모르는 친구들이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5거래일, 10거래일, 20거래일, 30거래일, 뭐 50거래일 다 좋아. 그 거래일의 단순한 종가 평균 방식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중 기준의 설정 범위에서 거래량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50만 주, 35만 주, 35만 주에 70%, 25만 주. 그리고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요. 시간이 더 지나면은 더 낮은 거래량까지도 설정을 할 거예요. 5MA, 20MA가 급감을 해 있죠.
그거는 이미 거래가 시장에서 누구든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의 눌림인데 전 거래일 대비해서 여전히 지금 거래대금 2위예요. 거래대금 2위인데 전일 대비 9%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다시금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하락의 추세가 나올 때에 꺾여져 있는 부분의 기울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동평균선으로 놓고 보는 기울기의 범위는 아직 급격히 돌려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요 자락에서의 하락의 각도와 좀 뉘어지죠. 바로 여기서. 이 하락의 각도, 상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시면. 단순하게 이 평을 보면 종가의 선술평균으로 놓고 보는데 어찌됐건 이런 각도에서 이런 각도로 기울기가 둔화되죠. 눈에 살짝 보이는 정도로 둔화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살짝끔 돌린단 말이에요. 뭐 크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돌린단 말이죠. 이 돌리는 과정 속에서 벌써 이미 매직 계산기는 매직 시그널은 매수 신호까지 나옵니다. 매수 신호까지.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형성해서 보지 않고 그냥 뭐 막연하게 줄 하나 갖다 거놓고 이게 뭐 바닥이었네, 뭐가 어떻게 됐네. 아니야. 네? 정신 우리가 바짝 챙겨야 돼요. 그리고 낭패 보시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자, 망청이 떴습니다. 어디에 망청이 떴냐고. 그냥 거래 뭐 OMA 조금 넘긴 거? 캔들의 크기가 평상시 4배에서 1.5배에서 3배 정도가 나와야 신뢰도가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아무 데서나 망청 떴어요. 보셨죠? 여기서부터 대박나죠. 이런 뻥에 넘어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뭘 하나 배우더라도. 응? 이번 교육은 EBC에서 특별하게 유료 부분의 내용까지 싹 다 오픈해서 드리잖아요. 그거 그대로 활용하세요. 그럼 여기는 데드까지 나왔었고 데드까지 나왔었고 차익 실현의 범위가 설정이 된 거고 우리는 저 데드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요 자락에 차익 실현 범위니까 요 위치면 요 자락이 우리는 명확하게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이 됐던 구간이에요. 응? 이런 구간. 명확하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68,000원, 67,000원의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락에서 되돌리는 흐름에 명확히 이 평선의 기울기가 이동평균선 5일선 이탈했다, 11선 이탈했다 개뿔 뜯어먹는 소리인 거고 기울기가 벌써 꺾여져서 돌려지고 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이 크로스 이외에 그러니까 세 가지잖아. 꺾임, 크로스, 그 다음에 영선의 돌파입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뜨면 공격적이신 분들, 두 개가 뜨면 공격적이신 분들보다도 조금 보수적인 세 개 다 여기서 영선을 넘겨주는 흐름까지 나오게 된다면 넘겨주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 거래가 빵, 거래가 빵, 거래가 빵빵빵, 거래가 빠바바바빵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의 저점 대비해서 2%를 돌리면 우리는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아무거나 거래도 없이 그냥 움직일 때 아무거나 아니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거래가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 있고 응? 거래가 최상위 전체 시장에서 20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기준이 잡혀야죠. 이렇게 솔직히 분봉 놓고 보시면 영상을 보지 않는 한 이게 뭔 내용인지 압니까? 여기에 하나 더 포함되는 게 수급의 범위에서 그 수급 누가 들어왔느냐를 놓고 보기 위해서 캔들을 보잖아요. 지금의 조금 전에 왼쪽 화면의 캔들은 뭐예요? 누군가 매도해서 저렇게 밀려 떨어진 음봉이 떨어지는 거고 누군가가 매도해서 그리고 거래대금은 최상인 거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초강세의 흐름을 지속해 준 게 너무너무 고마운데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형성이 되면서의 흐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눌려친 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빡빡하다라는 거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차분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지금의 이제 뭐 편입 설정 범위의 문자는 내일까지도 가져가기 위한 단기 5%의 기준에서 내일까지도 가져가기 위한
설정 범위로 좀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2만 2천 주니까 프로그램이 여기서 더 이상 매도는 안 나와요. 또 개인 선호 창구가 뭐 월등하게 물량을 떠안거나 그런 흐름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65,500원을 우리는 현재 기준의 편입의 설정 범위로 잡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올려드렸던 위치가 요거예요. 요거 아주 뭐 귀신 같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시는 거예요. VIP 방에 계신 분들도 이걸 그냥 올려드렸을 때는 이게 뭔 소리래? 그럼 영상을 들어야 되잖아. 영상을 듣는 때까지의 그 시간, 그러면서 주가는 줄줄줄. 그러면 또 또 조금 전에 내가 본 가격보다 너무 밀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가져가야 돼? 던져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란 얘기. 결론적으로 좀 멀리서 띄어서 놓고 보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이 기준의 설정 범위 다시 또 캔들 패턴하고 전체를 다 잘라드리면 조금 전에 5분봉 잘라드리는 내용의 기준에 여기까지 다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매수의 기준은 69,100원까지도 우리는 따라 붙는다 했어요. 다만 오버슈팅 자락이 나오고 나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샛별형이 뜬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5분봉 기준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거래는 수반돼 있으니까 설정 범위, 편입의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서도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예를 들면 손절이 된다 할지라도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라는 거죠. 왜? 거래를 수반하고 매직 시그널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오고 샛별형이 터졌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리고 요런데 뭐 장악형 떴다 이런 건 아니야. 캔들 크기도 제한적이고 거래 자체가 없어서 그거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요 저점 대비해서 2%를 들어 올렸을 때 요 가격입니다. 요 가격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기준인 거죠. 요 기준에 우리는 이미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드렸고, 그 자락의 범위와 그 위치가 이렇게 해서 변형 석별형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 전에 그러면서 이제 뭐 초록색으로 형성돼 있었습니다만 박스가 아니에요. 파란색이 맞고, 그리고 요 기준에서는 이제 초록색이 맞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개장초의 기준에 아직까지는 10시도 안 돼 있고 변동률이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편입하고 난 이후의 흐름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준의 변형형의 하락, 잉태, 확인형 기준들, 이런 흐름은 중립적으로 오히려 분할 매수해서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도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기서 혹시 망치형이 떠줄까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근데 그게 이제 뭐 전혀 의미 없는 구간이 됐고, 지금 돌리는 흐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긍정적인 흐름들의 범위. 그래서 요렇게 매수, 그리고 요렇게 매수, 그잖아요. 그리고 장악형의 기준, 여기도 매수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죠. 그리고 매도의 기준 설정 범위는 명확하게 여기서 꺾여져 나옵니다. 데드가 나옵니다. 그죠? 꺾이고 데드까지 나오고, 뭐 더 이상 뭐 어떤 미련의 범위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선 위쪽으로 이제 회귀의 흐름이 모색이 되고 있고 꺾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뢰도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추세적으로 놓고 볼 때는 얘만 지금 뭐 5분봉 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니까 일주 월봉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 월봉까지의 월봉은 없죠. 월봉은 의미가 없고 일주 봉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일봉은 뭐 장 마감 무렵에 한 번 더 자를게요. 아까 자른 것처럼 해서 오늘 요 차트 일봉 부분은 팍스 거는 이제 뭐 마감 무렵에, 그 다음에 EBC 거는 마감했을 때
장중에 잘라놓은 차트하고 똑같이 잘라서 밋밋하게 잘라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껍데기 입히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죠.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지금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오늘 그 장중에 유료방에 올려드린 그러한 주봉과 월봉의 기준의 흐름은 이게 5분봉, 이게 5분봉이었고 요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분봉 기준은 뭐 설명이 뭐 시간이 짧아서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리고 주봉, 월봉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을 때 집중해서 손실 범위를 만회하겠다 그러면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는 게 옳고 오늘 그 제가 그 캡처한 거 일봉 주봉 안 올려드렸나? 올려드렸을 것 같은데 그죠? 주봉의 기준이 장중에 이거였어요. 이거 장중에 올려드린 게 67,200원일 때 여기서부터도 뭐 쭉 뻗어 올라간 거고 그리고 그 부분 이외에도 뭐 일본 기준에서도 안 잘라드렸나? 잘라드린 것 같은데 주봉 좀 볼게요. 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주봉의 기준에 이러한 흐름 주봉의 기준에 그리고 일봉의 기준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그죠? 일봉도 이렇게 5분봉, 일봉, 주봉 다 잘라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조하셔서 참조하셔서 대처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뭐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65,200원 공방인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65,500원 위쪽 돌파할 때 난 아직 편입 안 했어요. 돌파하는 그 시점을 기준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SNS 책도 지금 점진적으로 좀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그 아주 월등하지는 않지만 들여다볼 수 있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 택이 이렇게 검색기에 지금 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SNS 택도 어느 가격에서부터 떴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것도 확인해서 좀 원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합류하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합류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기준의 설정 범위 전화번호 이렇게 밑에 나와 있고요. 가격 기준 됐죠? 함께 하십시오. 자 추가 편입으로 진행을 합니다. 10만 주 미만이면 밑에서도 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편입 들어오는 강도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위쪽으로 따라 붙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밑으로 눌려질 때에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완벽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2% 추가 편입을 해서 4%로 그리고 더 들어가겠다. 손절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제 3% 조정 시 고려 3에서 5%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조정 시 고려 이렇게 해서 문자를 추가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요 기준의 추가 편입의 기준 프로그램 수급 개선 장중 프로그램 수급 개선 매도 18만 주였나요? 축소가 되어 있는 거죠. 계속 비중 물량이 고점에서 매도에 형성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19만 주, 21만 주, 22만 주, 23만 주,
23만 주에서 10만 주 정도 줄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 뭐 편입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죠. 오케이. 그러면 장중 매도 23만 주에서 매도 13만 주. 조정 기준 뭐 5장 10만 주 재매수 흐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자 한다 이렇게. 교육용 종목은 뭐 정리를 하셔서 진입을 하시더라도 무리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그 종목군들의 흐름에 대해서도 자신감 가지시고 자 일단은 요 정도 범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검색기에도 많이 떴었고 방송에도 계속 가지고 나갔었고 교육용에서 단기 공략주로 이렇게 설정 범위를 비중을 또 늘려서 잡아드렸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육 종목이긴 한데 좀 더 타이트하게 저기도 좀 차익 실현 전략까지 다 잡아드렸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아쉽더라도 이스라엘 하마스 협상 타결 매우 기쁘다 속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 좀 뿌려주세요. 이스라엘 하마스 협상 타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방송 원고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멘트 부분에. 그런데 일단은 어찌됐든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 이런 식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거래대금 본다. 1,000억 이상 터져야 된다. 근데 그게 다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5일부터 검색기에 46,000원부터 떠서 오늘 69,100원까지. 얼마입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결론 이런 차트 또 검색기에서의 포착된 내용들의 흐름 다 잡아서 보여드렸고 마찬가지로 두산 로보틱스의 분봉의 기준 또 차익 실현 범위 또 재편입의 설정 프로그램의 수급 범위까지 다 놓고 보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23일 기준에서는 이제 카카오뱅크도 지금 뭐 소폭 돌리고 있지만은 거래가 제한 쪽이라서 추가 편입을 하지는 않고 교육용 종목은 뭐 수수료 나오면 다 잘라내는 기준으로 해서 또 거래가 터지면 거래 터지는 날 들여다보는 걸로 설정을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충분히 편입 설정 가능한 위치로 오늘 뭐 문자 사인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에 대해서 나갔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문자 매매는 이렇게 나갔네요. 두산 로보틱스 20일부터 해서 우리는 57,000원, 56,000원 뭐 이렇게 57,000원, 6,000원 이게 얼마? 20일날 기준 이후에 이번 주 월요일이잖아요. 월, 화, 수 편입하고 이틀 만에 69,000원까지. 이때는 이제 교육 2%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 범위는 교육 2%에서 6만원 공방 기준일 때 차익 실현 처리하고 61,100원에서 차익 실현 잡은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재편입 기준 강한 애들은 안 밀려요. 그렇게 잘 안 밀려서 58,500원 뭐 이런데 6만원에 재편입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부터 해서 어제 문자 기준에 단기 5%로 이렇게 확장을 해드렸어요. 그죠? 단기 5%로. 그래서 이제 비중을 교육 쪽인 기준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그러면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어제 58,500원 오늘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도 58,000원대 6만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 놓치셨다 해도 상관없어요.
결론은 지금 차익 실현 이후에 대밀렸을 때 또 들어가는 기준이 되죠. 차익 실현 범위는 마지막까지 이제 매수인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15%대 찍고 나서 눌림 폭에 대한 지금 13만 주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아니, 눈에 보이는데 이거를 놓칠 필요는 없잖아요. 시장은 허벌나게 좋다니까요. 장난 아니게 좋아요. 시장은 플러스 반전입니다. 지금 막 유가증권 시장이 플러스 반전 됐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만기 되시는 분들께서 연장 범위의 기준, 우리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만기 연장보다는 이제 뭐 예수금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으로 보세요. 이제 주력주 갖고 계시니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데 요 차이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는 올해 내내 공략을 했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신규 성장 이후에 안 봤어요. 거기다가 방 안에 그 쓸데없는 분위기 잡는 분들 한두 분들이 1년에 한두 명 정도 계시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그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는 기준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올해 1월부터 상한가 날짜 다 말씀드려봐요. 1월 3일 날 상한가, 1월 25일 날 상한가, 3월 16일 날 상한가입니다. 그거를 놓치지 않고 다 수익 다 잡아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에 뭐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요런 상한가에서 치고 들어 올릴 때의 기준, 4번의 상한가가 있었어요. 올해 치고 들어 올릴 때의 기준에 차익 실현 3번 하고 마지막 자락에 여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19만 원의 손절 범위를. 그럼 무조건 갖고 가면 되느냐? 그것보다는 거래가 터지면 들여다본다 그랬죠. 그럼 얘는 못 봐요. 가격 반발력이 나와도.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없어서 못 본다 할지라도 두산 로보틱스는 아예 대놓고 여기야 첫 번째 거래라고 그러고 요런 라인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템포 늦게 보게 되죠. 분위기 희한하게 잡아버리니까. 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몰빵했어. 방 안에 몰빵 전략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고 이겨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연장보다는 개별적으로 또 본업이 있으시니까 본업에 충실하시고, 포트폴리오 지금 우리가 형성한 포트폴리오 마지막에 2번, 3번 정도를 포트폴리오 전략을 옥동정 선생님께 잡아드렸는데, 그때 마지막 전략이 어찌됐건 IT에 집중이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 전략은 매매가 지금 현재 기준에 원활치 못하시다면, 매매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원래, 그죠? 원활치 못하시다면 그럼 하이닉스 80%에 현대차 20% 이렇게 기준 잡고 격가지들을 일단 다 쳐내시는 게 좋다. 시장은 무조건 윗방향이기 때문에 위로 갔을 때 일단은 주도주부터 움직인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기준 잡으시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손실률이 어마어마하신데 비중에 대한 실패죠. 35%시란 말이야.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거래가 유지되면, 그러니까 자동차가 거래가 좀 터지면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거래가 급감해 버렸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여 준다면 그때 기준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찔끔찔끔 움직이는 부분의 흐름을 놓고 보시기보다는 주력주를 찾아내세요. IT 쪽으로 비중 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다시금 로봇주로 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의 뭐 물론 바닥 대비해서 많이 돌렸습니다만 우리는 14만 원의 손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20%가 올라왔어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다른 쪽에 IT나 손절하고 IT나 이런 쪽에서 수익 낸 범위의 기준을 5만 원대 후반에 들어갔다고 해도 6만 원대 뭐 6만 원 정도 수준에 들어갔다고 해도 이쪽 범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더 강도 있게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려 있지 않고 주력주의 기준은 가져가는 기준을 설정한다 할지라도 교육 또 단기 이런 종목군들은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강한 쪽을 들여다보는 게 옳다.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들을 내셨잖아요. 2차 전지에서. 그 2차 전지 수익만 기억을 하세요. 2차 전지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나는 2차 전지에서도 제대로 수익을 못 냈다. 혹은 2차 전지 수익 지금 다 까먹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2차 전지랑 똑같이 얘네 네 종목을 말씀드렸죠. 얘네 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지간해서는 얘네들은 손절 안 한다. 차익 실현도 안 한다. 어지간해서는. 얘네는 끝까지 수익을 최대폭으로 확장을 지어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겠다. 이게 언제부터 들어간 거야? 농담 아니라 5월부터 들어간 거 아니야 다. 동신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동신 세미캠은 아쉽게도 뭐 수급도 꼬이고 거래가 크게 감소되면서 밀렸기 때문에 손절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 누적적인 수익 범위가 내가 어설프게 대처하는 것보다 그죠? 그잖아요. 조금 오르면 팔아버리고 더 오르면 더 올라간다고 또 위에서 샀다가 또 손절해버리고 그런 어설픈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어때요? 한미반도체 그 박순혁이가 그렇게 악을 쓰고 난리를 치는데 결론은 가장 세죠. 얘네가 아주 거리낌 없이 거칠 거 없이 아주 편안하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다시 정리해드려요. 2차 전지 그 수익 다 어쨌어? 어? 2차 전지 수익 다 어쩌셨냐고. 저는 못 지켰어요. 그럼 그 패턴을 고치셔야지. 어떻게? 이제는 IT 소부장 쪽에 반도체 소부장 쪽은 건들지 마시고 계속 모아가서 윤정두가 악을 쓰고 정리하세요 할 때 그때 다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내년 상반기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중간에 차익 실현은 일정 범위는 하겠죠.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 똑같은 거 같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있나 두산 로보틱스. 이거 방 안에 지금도 계시잖아요. 이거 몰빵했다고. 어? 본인의 자산이 가장 큰 자산인 줄 알고 방에서. 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 몰빵하셨다며. 그럼 올라오면 좋죠. 그분도 수익 나시면 같은 방에 계신 분인데. 근데 지금 문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일 이후에 한 20통이 나갔어요. 20통 이상이. 두산 로보틱스로 옮겨오셨다면은 거래대금 월등하잖아요. 이거 지금 뭐 한 30억 갖고 계신다 그러는데 30억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거래 없을 때는 힘들단 말이에요. 빠져나오는 것도. 30억이면은 뭐 2만 주? 예를 들어서 2만 주 갖고 계시면 이 2만 주 어디다 털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의 기준과 주력주의 기준과 이런 범위를 명확하게 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 또 VIP방에 계신 분들 내 자산 규모에서 과금의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내 돈 5만 원짜리 길거리에 흘리면 안 줍냐고. 나도 줍는다니까. 차 멈춰 세워놓고라도 도로 한복판에 내 돈 5만 원짜리 흘리면은 차를 멈춰 세우더라도 줍죠. 물론 그 고속도로면 안 되겠지만 내 돈은 다 소중한 거예요. 다만 내 자산 운영 범위에서 월 기준에 컨트롤 받고 과금하는 것이 그게 과하다 싶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다. 이런 범위에서 단순하잖아요. 엔비디아 시간에서 조정 일부 나오고 야 이거 재료 노출이야? 라는 우려감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도 IT의 비중은 채워나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농담이 아니라 얼마나 좋아. 눈에 보여지는 수급 들어오면서 쭉쭉쭉 당겨주는데 이런 데서 회복하시라니까. 응? 늦었다 싶더라도 제한적 거래의 제한적인 흐름이라면 주도력을 가져가는 가장 센 애들을 고점에 잡아서 손절하고 이런 패턴을 가져가시기보다는 가장 센 애들을 그 기준에서 수익을 잡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 해드렸으니까 옥돌정 스님께서도 독립하셔가지고 충분하게 또 무료 방송도 진행해드리니까 무료 방송에서도 참조하셔가지고 수익 기준 꼭 잡으세요. 그 4월인가요 가입하신 게? 그 가입하셔가지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어찌됐건 수익 내셔서 다른 데서 뭐 한 1억 깨주셨다며. 그거 싹 원금 회복하고도 또 깨졌죠. 그 비중 조절만 좀 잘하시면 돼요. 에코프로 머티리얼 좀 확 밀리네요. 일단 뭐 얘도 이제 정점 기준이 잡히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교육용 1, 2% 들어가셨다 다 손절하시고 차익 실현 잘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기준에 재편입을 설정할 수 있는 흐름 자체는 되진 않죠. 두산 로보틱스 23만 주 매도 후에서 12만 주로 줄어들었어요. 밑에서 계속 사는 게 보여지잖아. 그럼 땡큐지 뭐.
자, 외부에 계신 분들 어떻게든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VIP 방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 범위 잡아가세요.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함께해서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 범위로